네, 정부조직법 처리 직후에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여야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진 이후 민생 수사에 허점이 생길 거다.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쟁점 법안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은 이진숙 위원장을 콕 집어서 겨냥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혹시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법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국민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충분한 이해 작업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이 이렇게 모호한 가운데 결국에 하나만 바뀌게 되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원래 예정됐었던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위인설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관직 하나를 만드는 것은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이지만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위인설법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결국 민주당과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입맛에만 맞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내가 사용되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겠다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강도 높게 반발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나면 이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하겠죠.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게요. 네, 실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기를 앞두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은 이 정광재 대변인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고용이 승계가 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공무원이 딱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에도 좀 일리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통위 이전에 방송위였거든요. 방송위를 방통위로 바꾼 게 MB 정부 들어서 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위원회에 있던 위원장 조현창 위원장이라고 있었는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임기가 1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임기를 종료시키고 바로 방통위로 바꿔서 최시중 위원장을 임명했었죠.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는 정부 조직을 바꿔가는 거는 어느 정부에나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이진숙 위원장 한 명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까? 다양한 지금 개편안이 들어가 있고 기재부도 건드리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뒤에 다룰 검찰개혁도 다루도록 되어 있고 네.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을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성향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지 이준숙 위원장 한 명을 겨냥해서 할 정도로 저희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만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진숙 위원장만 빠진 복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성채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딛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얘기할 것처럼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방송의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방송은 정말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유무형의 압력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어떻게 이 방안을 마련할지 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자 하는 바는 본인들의 뜻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진행되고 나면 오늘 저녁 7시쯤에 민주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고 필리버스터는 끝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당초의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4개의 법안에 대해서 하는 걸로 축소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뭐 비쟁점 법안 나머지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민생과도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범여권이 180석을 갖고 있고 이러한 그 무소불위의 힘을 이용해서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전혀 인식하지 않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고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를 이용한 국민 여론 제고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지지를 얻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가 담긴 정부 조직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관련해 여야 반응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이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검찰청은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뉘어져서 1년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독점적 권력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검찰이라는 오명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국민들은 과하게 기소한 이후에 뭔가 무죄를 판결을 받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였고요. 그에 반해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들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든가 그런 행태를 보여오면서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거죠. 그게 윤석열 정부 때 정점을 찍었죠. 사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때 모든 국민들은 저것은 사실상 검찰은 권력에 아부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다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최근에서도 국회에 나왔던 아주 결정적 사건이었던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나와가지고 당당합니다. 뻔뻔합니다.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독점적 권력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부여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독점적 권력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추진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워낙 개혁이라는 것이 내부 조직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만 1년 동안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TF에서 잘 녹여내서 그런 우려가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78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검찰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상당히 굵직한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명암을 조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늘색 수영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파헤쳐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관계인들의 진술, 이런 상황을 따라서 전개될 일이지 미리 누굴 먼저 부르겠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장영자 부부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부터 부정 축제를 한 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구속해 재벌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별건 수사, 저인망 수사로 정치 보복을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서거하면서 중수부가 폐지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정의 중추이자 부패 척결의 상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오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작년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리로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8년 창설 뒤 78년 만인 내년 해체가 결정된 날 검찰 수장은 무기력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야 살아있는 권력의 뜻에 따르는 제2, 제3의 검찰이 될 것이란 자조가 흘러나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이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이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도가 민주당 손에 유린당했다면서 범죄자는 활개치고 또 피해자는 외면당할 거다 이렇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정보조직법의 가장 그 특징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검찰청 폐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78년 동안 검찰이 뭐 100%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일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했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집권과 동시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처리한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감정적 원한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지만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사범 그 수사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자제분과 관련한 사건,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이용했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지금의 검찰청이 존치되면서 사법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성춘 부의장께서도 TF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네. TF를 통해서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검사가 2,000명, 검찰 수사관 6,000명, 그리고 실무관과 행정관이 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범을 하면서 검사가 상당수 이탈할 거다. 그리고 이 인원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도 상당합니다. 일단 실무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검사분들은 적절한 분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권한을 분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가 다른 데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검찰직을 벗어던진다? 저는 그거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분리시켜버리니까 갑자기 그럼 나 이제 검사 안 해. 나는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이 분리된 권한밖에 행사 못 해? 그럼 나 검사 안 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검사들은 사실상 검사를 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작용, 우려되는 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 중에 이 보안 수사와 관련된 것이 가장 미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법조인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민주당 기본 원칙은 폐지였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보안 요청권은 어떻겠느냐, 수사 요청권은 어떻겠느냐. 근데 이 수사 요청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의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감론을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마 1년 동안 TF를 운영하면서 대통령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지금 왜냐하면 TF가 지금 국무총리 산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 조직 내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분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이 추진을 했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최대한 이 보안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면서 이거 망할 거다, 피해자만 속출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간에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야당과 언론의 길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뭐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검사들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TV조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발령될 경우에 경찰 수사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탈을 예고하는 흐름도 있었고 지금 야당에서도 이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바뀌게 되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약화되고 국민 편익이 침해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1년 기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저는 다양한 그 부작용들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 법안이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냈다고 민주당이 자신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에 대한 반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검사들이 지난 78년간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찰이 과연 그것을 1년 만에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건지 또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검거율 굉장히 떨어졌고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노정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그때는 어떤 논리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을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국민의힘과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고 있는데 거의 마이동풍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작용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지도 쟁점인데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인권 침해를 막고 또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이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경찰들이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하더라도 그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 특히나 그랬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권한을 경찰에게 다 넘길 경우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좀 미완된 수사가 올라왔을 때 그게 송치가 됐을 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요구도 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그 기소를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양쪽 다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검찰에게 다시 그 지휘권과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인가?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시작은 경찰에게 권한을 주되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검찰이 독점해오면서 그것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경찰한테 일단 이관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 중소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그리고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민주당에 맞설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고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집회에서부터 계속 우려가 됐던 것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나 스탑 더 스틸 같은 길거리 세력들의 편입으로 인한 이 또 강경 이미지 그것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대구 집회 때도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번 집회를 하는 본연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하신 윤어게인이라든가 부정집 선거와 관련한 내용들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도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구 집회에서 5만 명 예상했는데 7만 명이 모였어요. 이번에 10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중도층에서의 인식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검찰청 폐지, 또 사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탄핵이나 사퇴 또는 청문회에 불러서 망신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일당 독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반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층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듯한 메시지를 냈어요. 이런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 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경계감이 크기 때문에 내일 꽤 많은 분들이 모이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같은 민주당의 강공 전략이
동반 하락을 이끈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부정평가를 하신 분들 중에 1등이 14%로 외교였고요. 2등이 11%로 독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국민들 일부가 느끼기에는 독재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그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강성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만 그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최근에 있었던 의원 만찬 간담회에서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기조연설도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역대 어느 정부건 외교 행보를 하고 오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의 폭주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